네, 임시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사위가 가동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공수처법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나마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청문회가 매일 열리게 됩니다. 그래도 청문회 열기만큼은 뜨겁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야당은 기존 청문회 때마다 보여줬던 이런 야성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그렇게 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이 비용을 가라 친구가 가라. 그러면 나라도 지더라. 자 이제 다 쓰는 거니 예. 땡판 거는 거 같아 지금 하는 거 같은데. 하지만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야권의 대표적인 공격수인 이분조차 오늘 청문회에선 세상 부드러운 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그 위장 전입 사실은 시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본 이 후보자의 답변 중에는 그래도 제일 그대로 있는 대로 좀 시인을 하고. 자, 오늘 청문회가 유난히 부드러웠던 이유는 뭘까요? 우선 안철상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의혹을 제외하곤 별다른 도덕적 흠결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죠. 또 야권의 내홍 상황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물갈이 후폭풍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당의 내분이 심각한 마당에 청문회는 물론 임시국회 일정에도 제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부터 살펴보죠.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62명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된 전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폭주를 견제해온 저와 같은 인사를 희생양 삼아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몰아내려는 당내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현직 당협위원장들은 호구고 신문고리 3인방은 타짜라는 비아냥.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대표님, 그것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부산을 팔아서 TK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부산이 TK 시다발이냐고 합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대전에서 통합 의견 수렴을 위한 마지막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21일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통합포럼을 끝으로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 대표는 조만간 통합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의지를 굳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바른정당까지 통합한 그 정당이 2등 정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주변화돼야 됩니다. 특히 21일 광주 행사를 전후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안 대표가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화계 장터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 이후로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통합 선언이란 선물 보따리를 풀 거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가 차라리 분당하자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이른바 통합 전당대회를 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21일에 귀국하는 손학규 고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 안 대표 측은 송 고문이 통합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귀국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저랑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때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또 피력한 적도 있으십니다.